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내 토지 및 건축물, 내 재산을 팔 수 있느냐, 시가 감정을 통해서 매도 대금을 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 기준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업변호사 김우중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조합의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정비사업조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보통은 재건축조합, 그리고 재개발조합을 정비사업조합이라고 부르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매도 청구 소송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도 청구 소송이란 정비사업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매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가로주택 등 정비사업조합은 일정 비율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조합은 토지를 전부 소유하고 있어야만 해당 토지의 건물을 지어 관할관 청의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토지나 건물이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매도 청구 소송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여러분은 토지 등 소유자 혹은 조합원이실 거예요. 그리고 정비사업조합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당 토지를 조합이 사려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미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원고는 당연히 조합이고요. 피고는 조합 설립 미동의자 혹은 분양 미신청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조합 설립 미동의자라는 것은 조합 설립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정비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분양 미신청자. 조합 설립에 동의해서 조합원이 됐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후 분양 신청 기간을 따로 줍니다. 그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했다가 다시 또 그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철회하신 분, 그걸 통칭해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 확보랑 진행 동의를 받기 위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여러분은 얼마의 돈을 받으냐의 문제일 뿐 일정 금액을 받으시고 그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가 피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겠죠. 문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조합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는데 내가 받고 싶은 돈 이건데 조합은 이거밖에 못 준다고 한다. 나는 이거 이상을 받고 싶다.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내 토지 및 건축물, 내 재산을 팔 수 있느냐. 그게 보통 핵심이 됩니다. 매도 청구 소송은 토지 등 소유자한테 매도 의무를 강제하는 대신에 매도 대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판례의 태도는 인근 부동산의 거래 사례 비교를 통해서 시가 감정을 통해서 매도 대금을 정합니다. 어떤 기준 시점에 정해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부동산이 실제 실거래 사례로 얼마에 사고 팔렸는지를 본 다음에 그 해당 팔린 부동산과 이 해당 사업지의 가치나 조건들을 비교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를 바꿀 수는 없죠. 이미 거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 기준 시점입니다. 이 기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시가가 달라지고 결국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 시점이 매매 대금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준 시점에 관해서 대법원 판결과 다양한 상업심 판례가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 쟁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합 설립 미동의자의 경우 매도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이 해당 피고에게 도달한 때 혹은 매도 청구 촉구를 따로 내용 증명이나 문서로 했다면 그 촉구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현금 청산자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 개정 전, 개정 후가 있어서 개정 전 도시정비법 하에서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기준 시점으로 봤는데요. 2017년 2월 8일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매도 청구 소장 부본 송달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일이
한마디로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냐 혹은 매도 청구 소송 소장 부분이 도착한 그 날이냐에 따라서 짧게는 몇 달, 크게는 1, 2년 차이가 나는데 그 1, 2년 차이의 시가가 되게 달라지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는 해당 그 소송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도 청구 소송 쟁의 당하셨으면 그 소장을 변호사한테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인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타 매도 청구 소송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것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조합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제때 지켰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를 피고 입장에서 제대로 지적하면 매도 청구 소송에서 주도권을 쥐고 감정금액 이상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조합이 매도 청구 소송에서 사전에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아예 매도 청구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자기가 기각당할 위기를 느낀다고 하면 정해진 감정금액보다 더 이거는 협상에 따른 거죠.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 피고 입장에서는 이걸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인의 감정서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어요. 감정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감정인의 감정이 잘못되었거나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해달라고 감정보완 신청 등 감정인 또는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 상담에서 감정평가가 적정한지도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송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조합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미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원활한 협상이 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셨다면 협상에 임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첫 번째로 말한 매도 청구 소송에서 조합이 지켜야 될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가지고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도 청구 소송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소송처럼 보이지만 이 개별 조합원 그리고 개별 조합마다 사실관계가 다 다르고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개별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면 이거를 받을 감정금액 이상을 혹은 다른 조합원이랑 동일한 토지를 가지셨더라도 그 조합원들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해서 정비사업의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소송이 왜 필요한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 영상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또 제가 직접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